네, 코스닥 뒷담화. 자, 뒷담화부터 오늘 한번 좀 시간이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네, 오늘 한번 정상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담화. 오늘 준비한 뒷담화는 어떤 얘기입니까? 네, 오늘 그 제목만 먼저 말씀드리면 70억 위약금 대박. 이게 설익은 M&A의 대가였다. 이런 내용인데요. 위약금 대박.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어떻게 했길래 위약금으로 대박을 그러니까 넣는지. 쉽게 얘기하면 네. 우리 시장에서 그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랄까요? 그렇죠. 뭐 M&A가 됐다. 이렇게 공시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원상태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예를 한 자티전자라는 한 기업의 예인데요. 이 회사가 작년 하반기부터 굉장히 그 KMI 네, 이런 맞아요. 테마주로 엄청나게 그 각광을 받았는데 이 자티전자 이광순 대표라는 그 26년 동안 그 창업을 해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대표의 얘기인데요. 네. 지난해 하반기에 그 KMI 테마주로 주목을 받았다가 두 차례 경영권하고 그 지분을 그 판다고 계약을 발표를 했다가 계약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안 되고. 한 70억 가까운 그런 이익을 거뒀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좀 보겠습니다. 일단 그럼 자티전자 네. 어떤 기업인지 좀 자세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자티전자는 국내 최초로 그 핸즈프리 제품을 개발한 회사고요. 네. 1984년에 한창전자통신이라는 회사로 설립을 했고 1989년에 자티전자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 자티라는 이름은 26년간 이 회사를 이끌어온 그 이광순 대표의 고향. 아, 자티고개. 네, 그렇습니다. 야, 충남 그 공주 이름이에요? 고개라고 합니다. 네. 자티고개에서 그 이름을 떠왔군요. 네, 저 참 그렇습니다. 궁금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참 허무하기도 하고. 자, 아까 우리 김동환 기자 얘기한 대로 두 차례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맺었다가 또 이내 또 해지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대박이 났는데 네. 자, 이 자세한 내용 좀 일단 한번 짚어봐야 네, 될 것 먼저 같습니다. 작년 2월에 그 아도라 프리미어 대표이사 이용관 씨라는 분하고 두 명에게 그 500만 주와 경영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먼저 체결을 했습니다. 이 계약 매매 대금이 총 295억 원이었고요. 그리고 계약금으로 현금 10억 하고 그 30억 규모의 부동산 설정금을 계약금으로 받았습니다. 참 대단하군요. 네. 40억 정도.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아도라 프리미어 대표는 그 잔금을 못 냈고 그 결국 계약금 10억하고 설정금 30억은 모두 이 대표 몫이 됐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그 한국에서 제일 돈 벌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 주식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세금이 없기 때문이죠. 네. 아마 이 계약도 물 건너갔지만 뭐 특별히 세금을 낼 그 항목은 없었을 것 같고요. 그렇군요. 네. 대단합니다. 그렇게 됐고 6개월 후에 8월에 효국터건이라는 회사에 500만 주 전량 주식하고 경영권을 또 매각키로 했습니다. 이때는 최대주 변경이 됐어요, 실제로.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네, 매매 대금은 그 295억 원보다 한 7억 5천만 원 깎아서 287억 5천만 원이었고요. 이 효국토건이라는 회사는 28억 7,500만 원을 계약금으로 넣고 그러면서 최대 주주에 올랐는데 이 재밌는 게 이 최대 주주에 오른 다음에 효국토건에서 이사를 파견을 해서 경영에 참여하면서 이 새로운 경영진이 그 KMI라는 대규모 이제 투자 계획을 발표합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서 주가는 그 M&A에다가 이 KMI라는 엄청난 테마까지 겹치면서 제4이동통신. 네. 이거 뭐 아주 2,000원 시끄러웠죠. 정도에서 8,180원인가요? 그 정도까지 올랐다가 4배 넘게 올랐다가 다시 네, 한 두 달 만에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제자리. 네. 네. 일단 근데 이 효국토건도 결국은 또 잔금을 네, 그렇습니다. 또 못 내는 건가요? 네. 야, 못 냈고 계약금 28억 7천만 원, 7,500만 원인가요? 다시 네. 이 대표 대표의 손으로. 손을 넘어갔고 야, 역시 여기도 세금 안 내고 네. 고스란히. 네. 네. 이게 정말 행운. 우리 박명훈 기자도 좀 이렇게 좀 뭐 궁금한 게 많을 것 같은데. 네. 예. 근데 일단은 뭐 좀 제가 좀 궁금한 거는 그러면 계약금을 이렇게 두 회사는 계약금만 이렇게 날리고 또 아무런 이렇게 뭐 얻은 건 없었나요? 그냥 계약금만 날리고 이렇게 끝이었는데. 저도 굉장히 궁금한 부분인데요. 네. 이거 확인을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글쎄요. 그렇게 계약금만 날릴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주식이 이렇게 막 폭등하고 폭락했는데 네, 그렇죠. 요거하고 조금 뭔가 네, 희곡토건 인수 직전에 1,500원 정도였는데 네.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80원까지 폭등을 했고 네. 그다음에 매물이 확 쏟아지면서 폭락을 했는데요. 그 인수자 측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네.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 기존의 사업을 인수하면서 뭐 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새롭게 M&A를 하고 나서 신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러면서 주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뭐 주가 급등을 활용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글쎄요 뭐 활용할 기회는 많았겠죠. 그 실제로 얼마 전에 그 회자됐던 검찰 고발을 당했던 그 IHQ의 뭐 그 정운탁 대표이사 있지 않습니까? 뭐 네. 연예인 뭐 전모 씨 그 계좌를 대신 매매를 해줘서 그 차익을 거뒀다. 그때도 M&A를 한다 이렇게 발표하기 전에 주식을 사놨던 게 드러났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하려는 시도들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이 듭니다. 인수 대금이 뭐 한 250억 원, 뭐 300억 가까이 나온 돈인데 이 효국토건 이런 데가 그렇게 뭐 유명하지도 않고 좀 네네. 작은 기업일 것 같은데 네네. 뭐 그 정도 돈을 가지고 뭐 인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 뭔가 딴 꼼꼼히 속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뭐 인수는 이렇게 제스처만 취하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닌지 좀 냄새가 좀 많이 나긴 나요. 어떻게 보면. 네 그렇습니다. 실제 효국토건의 자금력을 생각을 해보면 네. 이 자티전자 인수가 얼마나 진정성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생기는데요. 그 2009년 말, 그러니까 2010년도에 M&A를 시도를 했고, 그 2009년 말 기준으로 자본금이 12억 7천만 원, 그리고 자본 총계가 24억 원 정도. 그러니까 자산이 총 41억 정도였습니다. 네. 네. 그 당좌, 그 연예인 예금 뭐 이런 것들 포함해서 40억 원 정도였는데, 글쎄요. 이 자티전자를 287억 원짜리를 인수한다고 했으니까, 네. 그 자산, 총 자산이 42억 원 회사가, 그 잔금 한 15억 원 정도, 15%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자산으로 잔금을 치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을 때, 글쎄요, 뭐, 시장에서 아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 동조를 했을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41억 원 자산의 회사가 287억 원 회사를 인수하고 그다음에 800억짜리 사업에 뛰어들겠다 KMI 이렇게 사업에 발표를 했기 투자하겠다. 때문에 네. 글쎄요, 자금력 생각하면 의문이 맞아요. 간다 자티전자가 이렇게 처음에 얘기할 수밖에 KMI에 800억 출자한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지금 많이 줄었지만. 네. 우리 박명희 기자 뭐 자유롭게 좀 예, 여쭤주시죠. 네. 네. 또 그러면 이제 테마주로 이렇게 엮이면서 인수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인수할 것 내가 될 거다 이렇게 하면서 주가는 게 올랐다가 다시 이제 하향 곡선으로 갔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신사업 이제 M&A 이슈가 이제 상당히 이제 흐름을 많이 탔을 것 같은데 그러다 이 거품이 이제 일단 좀 빠진 것 같은데요. 주가가 이제 사실 좀 궁금하긴 한데 최근에 좀 흐름은 좀 어떤가요? 주가 흐름은? 최근에 제가 최근 전일 종가를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요. 네. 지금 현재가는 뭐 지금 4,735원, 한 6% 예, 빠지고 예.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최근에 또 주가가 올랐는데 그렇죠. 급등을 했죠. 급등했죠. 그런데 네. 네. 최근에 시장에서 도는 소문은 또 230억 원에 야. 매물로 나와 있다. 그러니까 또? 그 전보다는 한 40억 정도는 깎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글쎄요, 뭐 처음에 제시했던 금액이 295억 원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미 한 70억 가까운 이익은 그냥 그 공짜로 얻은 상태고.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폭등, 폭락, 다시 지금 급등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을 뭐 매물로 나왔다 이렇게 뭐 기사를 쓰기도 사실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실제로 그 230억 원 뭐 부동산 포함해서 진짜. 네, 그런 매물이 나왔다 이런 정보들은 시장에서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요. 네. 이광선 대표라는 분은 뭐 이렇게 회사를 이렇게 팔고 싶어 하나요? 글쎄요, 끊기게. 네? 재작년부터 사실 이 회사가 그 원래 그 코스닥 사업 오래 하면 네. 남는 거는 뭐 부동산밖에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돈 생기면 빌딩 사죠. 사실 그 결국은. 26년 동안 IT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아. 그 창업주로서 벤처기업가로서 그 활동을 해오다가 사실 업황을 견디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금속노조랑 갈등도 굉장히 심하게 겪었고 한 번은 이제 공장을 옮겼다가 노조원들을 내버려 두고 공장을 아예 서울로 다시 인천인가요? 다시 옮겨버리는 바람에 또 엄청난 그 또 파문도 있었고 그러면서 노조. 그런 걸 겪으면서 회사를 매각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확고하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알토란 같은 종목 낚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이광훈 대표의 그 어설픈 M&A 대박 얘기는 네, 여기서 접기로 하겠습니다. 참 재미있는 사례가 다 있네요. 우리 시장에는. 네, 재밌습니다. 재밌는데 자, 매각에 한번은 좀 끝까지 성공하시기를 한번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조문학 씨 오늘 어떤 얘기 자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시간이 많지는 않죠. 네, 한 2분 남았습니다. 오늘따라 굉장히 목이 메네요. 제가 오늘 준비한 회사는 블루콤이라는 회사인데요. 블루콤. 예, 상장한 지 한 2달 조금 넘었습니다. 네, 네. 블루콤. 이 회사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휴대폰용 부품들을 생산하는 회사인데 그 예전에 상장 전에 1월 26일 날 상장을 했는데 상장 전에 윤종용 상임 삼성전자 고문이 맞아요. 지분 20%를 확보해서 2대 주주로 올랐다가 뭐 올랐다가 그러면서 이제 유명세를 많이 겪었는데 이분은 사실은 이제 상장 전에 빠지셨죠. 전략 매각을 했고 맞아요. 근데 최근에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이 이 애플의 납품업체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에요. 뭐 증권가에서는 이거 굉장히 자신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납품하는 이유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리니어 진동 모터라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이 삼성전기와 블루콤만 지금 글로벌하게 생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그러면서 갤럭시 S에서 처음을 좀 사용을 했고 이게 배터리 수명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배터리. 예, 그렇죠. 제일 중요한 배터리. 배터리가 사실은. 배터리가 아니라 배터리 수명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 아이폰 쪽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지난 하반기 개발을 성공한 다음에 삼성에 공급을 했고 70억 원의 매출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애플이 지금 접근을 하면서 애플에 납품을 하게 될 경우에 이 매출이 한 200억 가까이 늘어날 것이다. 그럼 증권가에서는 뭐 빠르면 금주 정도의 뭐 결과가 발표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모터. 네, 애플. 리니어 진동 그러니까 모터라는 리니어 진동 모터라는 거. 이 밖에도 지금 이 회사는 뭐 스피커와 블루투스 네. 헤드셋 뭐 이런 제품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뭐 다른 매출들도 뭐 어느 정도는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섰다 이렇게. 네. 이번 주에 과연 애플과 리니어 진동 모터 좀 큰 규모인데 계약이 이루어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김동환 기자, 박명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